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티스탁입니다. 자, 어제 우리나라에 굉장한 해프닝이 있었죠.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주식 리딩을 하면서 그다음에 주식 관련된 일을 하면서 혹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어제 비상계엄이 좀 선포가 되기도 했었고, 저는 어제 이제 뉴스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글로벌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환율 그다음에 선물 시장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나름 긴장되는 그런 밤을 좀 보낸 것 같은데,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나 의견들 이런 거 빼고 주식 투자자의 입장으로만,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만 보았었을 때는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, 일어나서 좀 악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긴 하지만,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 계엄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좀 민주당 야당 쪽에는 탄핵에 또 불씨라는 부분들을 좀 짚히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뉴스 기사들마다 의견과 내용들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나왔었던 이런 계엄이 어,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증시에 잔존하는 리스크들이 좀 많이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다만 우리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많이 밀리기도 했죠. 하락 종목이 위에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굉장히 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,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나와 있는 터져 있는 뉴스 계엄이라는 큰 사건 사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오늘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정도의 이 정도 방어면은 오늘의 이제 첫 스타트 치고는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잔존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언제든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우리가 좀 보수적인 대응과 시장에 대한 너무 큰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. 자,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오랜만에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이 소형주, 중소형주, 스몰캡, 잡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, 오늘 뉴스와 이슈에 맞춰서 인맥주들이 오늘 판을 치는 그런 날이 됐었죠.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 주식 리딩과 이제 유튜브도 찍고 그러고 있었는데, 그때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.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사무실에서 방송을 좀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장중에 그 박근혜 관련된 그 또 인맥주들이 막 그 탄핵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막 말 한마디에 나왔을 때마다 막 상방 VI도 가고 하방 VI도 가고 상방 VI도 가고 다시 하방 VI도 가고 그런 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,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탄핵 쪽으로 분위기가 쏠린다라고 하면은 또 그때의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좀 증시에 전반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사건들이 나올까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 뭔가 이제 반사익 수혜주들이 많이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현명하게 잘 이용을 해서 수혜주들을 잘 찾고 수익을 좀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기회와 또 좋은 분위기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어려운 시장입니다.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이지만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.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증시의 분위기와 흐름들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반사익 수혜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 일단은 많이 빠졌었던 특징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좀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추진을 했었던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화성밸브라던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오늘 낙폭을 가장 크게 좀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. 화성밸브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시장에 악재가 터진 것처럼 이렇게 많이 좀 밀리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가장 크게 밀었었던 부분들 중에, 그 다음에 당선 이후에
임기 안에서 가장 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좀 원전 업체들이 되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정책주의이기도 했었던 원전주들이 오늘은 뭐 시장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매를 좀 원전주가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대왕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원전주들도 전반적으로 힘을 좀 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죠. 반면에 오늘 뭐 그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책주라든가 아니면은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앞으로 탄핵으로 갈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또 대선 후보로 떠오르겠지. 뭔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저출산 문제들이 가장 좀 큰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다.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별적인 호재들이 들어온 종목들은 없는데 그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좀 정책주로서 이제 부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과 같은 분위기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인맥주들은 오늘 사실 뭐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올라가고 다음 순환매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꿈비라던가 아니면 제로투세븐 혹은 아가방 컴퍼니. 아가방 컴퍼니가 뭐 과거에는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올랐거든요. 그리고 뭐 바닥에서 낮은 주가, 그다음에 추세가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련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 여기에서는 꿈비, 제로투세븐,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. 아가방 컴퍼니에 저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했죠. 상한가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됩니다.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 대빵으로 있는 이재명이 가장 뭐 속으로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여기 있죠. CS, 그 다음에 에이텍, 그 다음에 뭐 수산 INT, 코나아이,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, 카스, 그 다음에 형지 엘리트, 에이텍 모빌리티, 그 다음에 동신건설, 일성건설, 그 다음에 IMBC는 약간 좀 민주당의 복합적인 그런 그 수혜주가 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코이즈, 이스타코 이런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이 종목들은 다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여기다 이제 쓰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.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에이텍이라는 종목, 그 다음에 동신건설, 그 다음에 일성건설,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.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맥주들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뭔가 사실 무근인 내용들을 투자자들이 시장 안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약간 그렇게 믿게 됨으로써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인맥주라고 한다는 것은 뭐 변동성이 커서 잘 매매하면은 순식간에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못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서 또 급락을 맞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좀 결과적으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가 많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타이밍이 놓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죠.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성이 뭐 위쪽으로 더 터질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맥주는 극단적인 분위기 전환과 변동성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죠.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 관련된 이슈들이
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거기에서 이제 음봉 조정이라던가 거래량을 빼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관심을 가지실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관련된 종목 중에서,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부각이 되는 종목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의 키워드야. 근데 이 종목도 연결고리를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뭐 요랬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되는 종목들, 그쪽 안에서는 GL팜텍이라는 종목 혹은 정다운이라는 종목, 요 종목들도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지만, 요즘에는 이제 먼저 가는 다른 종목들에게 이제 뭔가 우선순위를 좀 빼앗겨서 오늘은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된 유들이 되겠죠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좀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정다운 혹은 GL팜텍 이런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찬가지로 오늘 이재명 관련주와 더불어서 한동훈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. 대상홀딩스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죠. 그 다음에 덕성 우선주, 그 다음에 오파스넷, 그 다음에 태양금속, 그 다음에 부방, 노을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, 뭐 마찬가지로 인맥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.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양금속의 한우삼 회장이 뭐 이제 한동훈이랑 마찬가지로 뭐 청주 한시다, 그래서 종친설이 좀 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,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그 신동훈 사회이사가 37회 사법고시 동기다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든 막 그 인맥주들을 찾아가려는 그 투자자들의 노력 안에서 만들어진 뭐 그런 그 테마성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. 뭐 노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문 이슈 이런 게 이제 이어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부방 같은 경우도 뭐 로스쿨 동문 이런 걸로 해서 그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 한동훈 관련된 종목들도 그 대상홀딩스 상한가, 덕성 우선주 상한가, 오파스넷 상한가, 태양금속 상한가, 그 다음에 부방과 노을 20%대의 상승,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증시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안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마찬가지로 대장은 이제 뭐 한동훈 아니면은 이재명 이쪽인 것 같긴 하나,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무리해서 따라가는 거는 좀 뭐 양날의 검이라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제 그 인맥주들이 이제 돌 때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는 거는 뭐 항상 변함없는 팩트입니다. 근데 이제 잠룡이라고도 하죠.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약간 좀 초반에 불각을 좀 덜 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종목들도 뭔가 이제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인맥주들이 흥행하는 그런 시기 안에서는 항상 순환매들을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인맥주의 오늘을 통해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인물 쪽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. 다만 이제 좀 덜 올라간 그 다음에 그 다음 순환매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반응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뭐 관심을 가질 인물이 한 요 정도가 되겠죠. 뭐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의견들이 갈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힘 안에서는 한동훈보다는 실제 이제 뭐 다음 대선 후보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홍준표가 더 강세가 될 수 있다,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종목,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관련된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.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이슈를 계속 달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을 때 약간 이재명의 대체 종목으로 김동연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. 그래서 여기부터 볼까요? 김동연 관련된 종목은 PN풍년, 그 다음에 SG 글로벌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종목들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급등 그 다음에 뭐 상한가 요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좋은 분위기들을 만들어 갔죠.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관련된 종목은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한 힘이긴 했지만 진양화학, 그 다음에 한일화학 이런 종목이 있겠습니다.
한일화학보다는 진양화학이 좀 더 좀 강렬하죠. 그 다음에 이제 PM풍년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홍준표 관련된 종목으로 경남스틸, 한국선제, KNN, 그 다음에 TBC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경남스틸이랑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어요. 근데 오늘 만들어진 차트에서 더 올라간 게 아니라 바닥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 터트리면서 스타트를 끄는 느낌이 나죠.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매물들을 많이 소화를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.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워낙 바닥에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뭐 10% 조금 넘는 상승률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추세 관점 안에서 과연 이게 좀 과열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윗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다음 인물의 순환매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오세훈, 김동현도 있지만 홍준표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조금 좀 찔러 넣어 보시고, 그 다음에 자기 순환매가 왔었을 때 좀 먹고 빠져나오는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탄핵 과정이 뭐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실제로 뭐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런 이제 좀 정책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죠. 자, 아무쪼록 오늘은 뭐 시장에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삼성전자, LG, SK 하이닉스, 뭐 LG 엔솔, 뭐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, 아니면은 뭐 이제 제약주들, 주도 업종들은 오늘 힘이 다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, 시장에서 너무 파급 효과가, 그 다음에 그 존재감 자체가 인맥주들이 너무 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은 요 컨텐츠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주식장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좀 현명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잘 해결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주식시장 안에서도 인맥주보다는 뭔가 좀 펀더멘털이 정상적인 종목들, 그 다음에 가치에 투자하면서 실제로 근본이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을 많이 제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빨리 좀 만들어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티스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항상 또 좋은 정보들과 시장의 도움과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수익들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